매년 양회가 열릴 때마다 제일 주목하는 게 성장률이에요. 성장률. 성장률을 네. 목표를 얼마로 잡냐? 네. 지금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예를 들면 70조인데 가격이 35조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오늘 모신 분은 더 플로 저자시죠?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중국 양회가 이제 곧 있게 되죠. 네. 여기에 대한 그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좀 집중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국 그 양회는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매년마다 열리는 회의인데 이 앞에 양이란 건 두 개, 회의 두 개를 말합니다. 두 개란 뜻이거든요. 양이라는 거 두 개란 뜻인 거 아세요? 쌍납니다. 한국에서 쌍이라는 표현 쓰죠. 아, 그렇네. 이게 중국 발음 그대로 번역해서 양이네요. 그러니까 뭐 한국식으로 쌍회입니다. 쌍회. 좀 근데 양회가 좀 있어 보이네. 그래서 그 양 두 개 회의를 봤는데 하나는 하루 먼저 열리는 중국 정치 협상 회의를 말하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 이민 대표대회 회의를 말합니다. 근데 중국 정치 협상 회의하고 중국 이민 대표대회는 한국말하면 중국 이민 대표대회는 한국말하면 국회 같은 거예요. 네. 각 지방별로 인민의 대표들이 주로 뭐 선장이라든지 행정을 관리하고 이 나라가 운영하는 그 공무원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회의를 하는 게 인민대표대회입니다. 거기 기업인 대표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올해 각 지방별로의 사항을 중앙 북경에 올려와서 이슈들을 논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양회입니다. 근데 왜냐면 중국 정치협상회의는 뭐냐? 중국 공산당 빼고 네. 또 한 8개 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 공산당 포함해서 그 8개 당이 하나의 정치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중국 정치협상회의입니다. 네. 근데 중국 정치협상회의는 이 나라 운영에 대해서 참정권, 건의 이렇게 어떤 이슈를 발굴해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 의제를 발의한 다음에 여러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공동 사인해서 이렇게 어떤 법제화가 되는 것처럼 정치협상회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의가 매년마다 3월 초에 북경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양회라고 하는데 이 양회는 올해 중국을 어떻게 운영해 가겠다 이런 걸 정하는 자리라 보면 되고요. 그래서 중국 본토에는 31개 성시가 있어요. 31개 성시. 그래서 먼저 열려요. 양회가 각 지방별로. 네. 그다음에 각 지방별 이슈를 대표들이 들고 중앙에 와서 3월 초에 만나서 각 지방별로 이슈를 해서 그럼 올해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중앙에서 정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외신에서는 매년 양회가 열릴 때마다 제일 주목하는 게 성장률이에요. 성장률. 성장률을 네. 목표를 얼마로 잡냐? 네. 그래서 작년에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2%였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뭐 글로벌 IB들이 OECD를 포함해서 노무라 증권 뭐 또 저기 골만삭스 이래 포함해서 다 그 월드뱅크 뭐 이래 법한 거 보면은 다 4% 초반대부터 4% 후반대예요.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중국이 5% 한다 이러면 외신에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엄청나게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 그러면 또 어떤 부양책을 쓸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갖죠. 네. 네. 근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보통 이렇게 양회가 있기 전에 삼중전회라는 거를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하지를 않았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급작스럽지만 3월 4일 양회 전에 또 그런 어떤 삼중전회를 하지 않냐 뭐 이런 의견 그런 루머들이 자꾸 퍼진다라는 게 이게 뭔가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삼중전회라는 거는 뭐 양회 전에 열리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중국은 그게 또 다른 내용인데
이거는 한국말 하면 지금 앞에서 말 양회는 행정부 일이에요. 행정부, 한말은 청와대 일, 청와대 일이고, 이 삼중전회란 거는 중국 공산당 회의예요. 네. 공산당이 5년에 한 번씩 전국 대표대회를 열어요. 그게 7자와 2로 시작돼요. 매년 뒤끝이 7자 아니면 이때 5년에 한 번씩 딱 나오는데, 이번에 그 20대 전국 대표대회가 지난 2022년에 열렸어요. 그게 20대 중국공화 전국 대표대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일중전에, 그러니까 중앙 정치국 위원이 있거든요. 25명. 그리고 중앙위원이 있어요. 한 200명 좀 넘게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서 하는 회의를 중앙정책공작회의라고 해요. 그걸 간단하게 말해서 무슨 전회라고 해요. 그것도 한자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첫 회의 열린 걸 일중전회, 두 번째 열린 걸 이중전회, 세 번째 열린 걸 삼중전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중전회는 그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열려서 그냥 쑥 하고 지나가고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 있어. 근데 이중전회는 사람을 다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래 요소 네네. 사람들 바꾸죠. 물갈이 하는. 그다음 삼중전회는 경제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20대 지금 중국 공산당 리더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이 공산당 이 정당이. 그래서 경제 문제는 삼중전회에서 다뤄요. 근데 지금 순서대로라면 작년 보통 그게 연말에 하거든요. 네. 네, 순서대로라면 연말에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 경제 발전 도로상에 있어서 발전 도로 경로에 있어서 지금 조금 뭐라고 해서 정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예, 방향성을 어떻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허리펑이라는 사람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류허라는 사람이 했잖아요. 이번에는 허리펑이라는 사람이 주로 하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이번에 중앙재경위원회가 2월 24일에 열렸어요. 빨리 열렸거든요, 네. 이게. 근데 중앙재경위원회가 옛날에 중앙재경소조, 원래 이름이 재경소조에서 중앙재경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실제는 여기에서 결정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회의가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 여기서가 중국 경제 문제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게 2월 24일에 열렸어요. 중앙재경위원회가 회의가. 그래,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양회에서 그대로 할 거예요. 사실 그게 쭉 이번에 양회 회의에서 각 지방별로 대표들 왔으니까 학습시키고 선전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목표 경제 성장률이 잡히게 되고 그것을 네.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수단에 대해서 부양책들이 나오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 네. 여기 이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경제학적으로 정부의 부양책에서 얘기할 때 잘 아시겠지만 주로 두 가지예요. 재경정책, 재정정책을 말합니다. 제가 자꾸 중국 그대 징역해서 표현이 이상한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어요. 네. 통화정책. 그래서 재정정책이라는 거는 주로 중국 재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를 어떤 기조로 끌어가고 그리고 경제를 실제 어떻게 부양을 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세제를 포함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정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정책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이런 거를 정하는 정책인데 보통 투자에서도 인프라 확대 이런 투자를 재정부에서 주로 관장하고요. 통화 정책은 주로 금리입니다.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유동성 M2를 어떻게 할까?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금리를 또 인하했어요. 그래서 일단 통화 정책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은 미국하고 달리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려왔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그러다가 지금 그냥 유지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지금 언제 금리를 떨어뜨리냐, 하반기냐, 뭐 6월 달이냐 이런 이슈인데 중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금리를 올려도
중국은 금리를 계속 내려왔어요. 왜냐면 올릴 수가 없었어요. 올린 순간 부동산이 바로 경착륙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제가 터질까봐 계속 금리를 내려왔고 지준율도 계속 인하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를 5년짜리 LPR 금리를 25bp 인하시켰어요. 그래서 그 3년짜리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신호냐면 이게 지금 이런 신호죠.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중국 경제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한 게 부동산 경제 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게 주로 중국은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로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70조 달러라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지금 부동산이 시가총액이 70조 달러예요. 아, 엄청나네요. 예. 그럼 거기 지금 우리가 1%라고 해도 이자가 7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이게 1% 이자라고 해도.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이미 이게 70조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사람들 숫자를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미국, 네. 유럽, 일본 부동산 시가총액 다 합친 것보다도 합치면 더 많고 다 합친 것보다도 17%또 더 많아요. 플러스 17%또 더 얹어줘야 같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엄청나네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GDP는 1년에 만드는 부가가치는 얼마냐 보면 유럽, 미국, 일본이 합해서 중국 GDP 2.5배예요. 네. 중국 GDP 2.5배를 만들어내는 나라의 부동산이 세계 합한 게 중국보다 작은데 중국은 GDP는 요만히 만들어내는데 부동산이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거품이다. 거품인 거지. 말이 안 되는 거. 잘못해서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물건이 지금 이게 7달러짜리인데 지금 1달러로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경제가 스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은행이 망하는 거죠. 은행이 망한다라는 거는 국가 신용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실제는 그러니까 국가 신용이 무너질 때는 바로 국가 경제가 파도나는 거거든요. 경제는 신용입니다. 개인한테도 신용이고 기업을 놓고 봐도 신용이고 국가 경제도 신용이고 그냥 신용이 무너지면 개인도 끝나고 기업도 끝나고 국가도 끝나요. 한국이 외환위기 겪었던 것처럼 국가 신용이 부도난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슈가 뭐냐면 이 부동산을 더 짓고 안 짓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원래 경제를 선장시키려면 부동산을 더 지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부동산의 가격이 와르르 떨어져요. 절반 넘게 떨어져요. 예를 들면 70조인데 대출하는 70조 가지고 은행가 대출하면 얼마 해주냐면 절반을 해주면 35조를 해줘요. 네.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35조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30조인 거예요. 그게 뭐야? 산 사람도 엄청난 지금 마이너스지만 은행이 대출을 35조 하니까 은행이 얼마 지금 부실화돼서 5조가 부실화된 거잖아요. 네.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산 사람도 부도나고 진 사람도 부도나고 은행도 부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니까 중국 정부가 제일 우선책이 뭐예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뭘로 해야 돼요? 부동산은 그냥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부동산에 어느 정도 듣는 분들이 예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금융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은 금융을 모르고 부동산 투자한다는 건 눈을 감고 길을 가는 거와 똑같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금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 무슨 뜻이에요? 3년짜리 움직이지 않고 5년짜리를 했다는 거는 재고 부동산에 대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그 사람들이 35조 대출 받아서 이자를 1%라고 해도 3,500억씩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평균 대출 금리를 내가 보니까 4.3%예요. 그게 뭐 얼마예요? 1.2조 달러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렇죠. 돌아가요, 나라가? 부채만 갚다가 허허허 하다가 죽는 거예요, 다. 그래 지금 경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 우선책은 전체 지금 이미 그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골골골골 대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막중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야 뭔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은 금리를 인하하는 거. 그래서 왜 5년짜리 이렇게 인하했을까? 3년짜리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내 대출하려 딱 갔는데 새로운 대출이 이렇게 되는데
3년은 그대로인데 5년짜리를 많이 놨다 이러면 사람의 심행동이 어때요? 5년짜리 대출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국가 부담이 어떻게 되죠? 연장이 되는 거지 이래. 이래 스무스하게 문제가 연장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부담을 미래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5년짜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통화정책에서 전체적으로 이 이자 부담에 따른 사회 부담을 경감시켜야 뭔가 뭐 소비도 하고 뭐 투자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재정정책은 이번에 그 재경 아까 앞에서 말하는 위원회에서 나온 그 시진핑이 위원장이에요. 허리펑이 부위원장이고 그래서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게 그냥 중국 경제의 일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비를 업그레이드해라. 이게 설비를 업그레이드해라. 무슨 말냐면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저 설비가 지금 써도 돼요. 조금 전에 보기 조금 그래 그렇지 돌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바꿔.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꾸 쓸 거리를 만든다. 원래는 설비는 사용 주기가 있어요. 1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2008년 때 한 번 교체를 했고요. 2016년에 또 한 번 교체를 해서 설비 교체. 그때 금융위기쯤에서 한 번 일어났고 2016년 하면 또 설비 업그레이드 일어나서 지금 한 10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네 만약에 그 설비를 새로운 걸 업그레이드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게. 이런 설비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확대, 특히 물류, 최신형 물류, 전 중국의 최신형 물류 배송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지금도 세계 최고지만 드론, UAM 이런 4차 산업에 왜냐면 앞으로는 어서는 물류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다 이게 주문도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는 공장 재고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류 실시간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육해공 땅으로 가는 거, 하늘로 가는 거, 바다로 가는 거, 물류를 최첨단으로. 그래서 특히 이번에 드론 이런 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투자가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거지.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재정정책은 소비 확대. 그래서 가전 하향. 옛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이 TV를 사면은 정부에서 보조를 주고, 뭐 두 개 사면은 더 보조를 주고, 네.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어떻게 하나 이런 가전의 하향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이 좀 소비를 해라. 그럼 정부에서 그렇죠. 보조 주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그러한 중국 정부의 대책, 네. 이게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모든 위기는 지금 자산의 폭락, 네. 여기에서 오는 자신감, 네. 상실, 그 다음에 또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건데 소비를 하겠냐. 결국 이 부동산이 올라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 해드릴게요. 내가 무슨 자요. 아니, 앉아요. 시청자들은 모르겠지만 하지 마요. 주무시니까 내가 지금 좀 긴장시키려고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열심히 설명드렸잖아요. 중국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게 막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설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 현지에서 사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할 때 정부에서 이런 정책 하면 여러분 기업인이에요. 네. 설비를 업그레이드 할 겁니까? 저요? 네. 안 하죠. 왜? 왜냐하면 설비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거는 더 그 좋아지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건데 그렇죠. 소비가 수요가 살아난다는 걸 전제로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거 뭐 안 바꿔도 되는데 굳이 이거 대출 싸게 해주고 뭐 지원해 준다고 네. 이걸 바꿔야 오히려 돈이 어쨌든 더 나가는 거지. 그렇죠. 더 아껴야 되는데. 그게 답이에요. 만약에 개인이라면 아니 저금해야지. 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자 모르는데. 점수 100점 플러스 100점 200점이에요. 상품도 있습니까? 네. 상품 고민해 볼게요. 커피 상품권. 네. 아니 근데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번에 양회도 나오는 정책 거의 다 이 바운드리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제는 제가 경제 발음이 똑똑하지 않은데 경제는 있잖아요. 정확하죠 이제. 경제는 나보고 물어봐라고 하면 키워드가 두 개예요. 그냥 신용, 네. 하나는 신용, 그 다음에 기대,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그렇죠. 개면 경제는 이해 끝났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이 그래봤자 결국 그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냐가 경제가 살아나는 핵심인데 두 가지 문제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투자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수익률이 올라가야 그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설비도 업그레이드 아무리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뭐 보조금 준 데서 하게 대출 싸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기대 심리가 기업인들이 있나?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하겠죠. 내가 TV를 2개 사면 보조금 많이 주네. 근데 지금 보조금 얼마 전에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돈을 쓸 때 미래가 보장될까? 예를 들면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정부에서 뭐 보조금 준 데서 TV는 없어도 되는데 몸이 아프면 병원 간 돈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하려면 사회보장 시스템이 돼 있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보장 시스템이 제일 열악한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왜? 그렇죠.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동안 경제만 막 빵만 키워왔지 선진국처럼 요소 이래 복지 정책을 못 해왔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거주,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건강, 병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열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점수라도 이제 돈을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 아까 금리를 이렇게 대출 금리 내렸잖아요. 네네. 각 은행에서 바로 그냥 그 은행 금리를 예금 금리를 낮췄어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0으로 갈 것 같아요. 예금 금리. 아, 그래요? 일본처럼. 무슨 말이냐면 그럼 중국 사람 저축할까? 중국 사람 이자가 없는데. 중국 정부는 야 이거 엄청 지금 얼마나 막 20 아까 대출 금리는 25bp 5년짜리 내렸는데 예금 금리를 있잖아요. 네. 단기부터 장기까지 하면 20bp부터 80bp를 예금금리 낮춰놔 버렸어요. 워낙 지금 낮은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2%도 안 됐는데 그게 뭐 거의 0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 사람 예금할까? 나는 한다고 봐요. 이유는 중국 사회보장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꼭 뭐 이자를 받기 위해 예금하는 게 아니거든요. 애 학교 가는 문제, 내 늙어서 부모한테 또 아파서 쓰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책 못 끼려면 이게 서희처럼 눈 아프면 눈 치료하고 머리 아프면 머리 치료 이런 약방은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것들이 지금 이 경제 주기 그리고 경제 구조적인 문제 또 외부 환경 네. 미국이 중국을 또 견제하는 여러 가지 공급망 변화 글로벌 국제 질서의 변화 거버넌스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막 삼중으로 겹치면서 지금 복합적으로 하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역대 최고의 도전에 지금 맞닥뜨린 거죠. 역대 최대의 도전이라는 건 결국 역대 최대의 경험해 위기.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알겠습니다.